안녕하세요. 경제맥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뉴욕 증시가 AI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되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도체 중심의 강세를 보였다는 것이 또 우리에게는 고무적인 부분인데요. 우리 코스피가 오늘 4,100포인트 위로 올라섰습니다. 지난 연 고점인 4,226포인트를 트라이하면서 그 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가 올해 남은 기간의 관전 포인트가 될 듯한데요. 11월에 이 4,000포인트 부근에서 오랜 진통 끝에 올라섰기 때문에 2025년 전반에는 조방원 강세를 보였다면 하반기엔 반도체였죠. 남은 하반기에는 반도체 중심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과연 내년 상승에는 어떤 종목들이 주도를 할 것인가 지금 이 시간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위기를 좀 보면 어제와 다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제는 IT 투톱이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종목이 월등히 많은 전형적인 강세장, 우리가 바라는 장세가 좀 이어졌던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에는 상승으로 출발한 양시장이 약간은 힘이 빠지면서 내리는 종목이 월등히 많습니다. 또 코스피와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확인이 됩니다만 오늘은 환율이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금융 당국의 강력한 시장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 환율이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1,483원까지 치솟으면서 이 연고점인 1,487원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는데요. 남은 기간은 어쨌든 시장이 괜찮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상반기에 어떤 쪽으로 좀 집중을 해봐야 하는지 환율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시장 자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 중에 다 드리지 못하는 정보들 옆쪽에 QR코드 통해서 계속해서 받아볼 수 있다는 점까지 방송 중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들 김주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시장 분위기가 추위를 녹이고 있는 크리스마스 주간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는 AI의 불확실성 해소라는 선물이 배송됐었죠.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도 기술주 중심으로 투심이 개선이 되면서 AI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뉴욕과 한국 모두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산타랠리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단 이틀 앞둔 오늘, 산타는 루돌프를 타고 본격적인 선물 배송에 나설 수 있을까요? 자세한 시장 상황 지수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양시장 모두에서 강한 불 켰던 우리 시장, 오늘은 주도주는 강세이지만 차익 실현 압력에 제한적인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48% 상승한 4,125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56% 하락하면서 92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3,402억 원가량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은 4천억 원 가까운 물량 담아내면서 지수 상승을 함께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1,804억 원 물량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함께 담아내는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이 주목한 특징주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조선주들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연말의 산타가 되어줬는데요. 트럼프가 쉬어가던 조선주에게 황금 함대라는 커다란 연말 선물을 선사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해군은 새로운 급의 프리기탐 건조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6시쯤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업을 우리나라 한화와 협력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하나오션의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영향으로 동일 스틸럭스, TMC, 또 삼형 엠텍 등의 기자재단까지 모두 다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하나오션은 현재 8.66% 상승하면서 11만 9,200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대감과 버블 논란, 이것의 반복으로 반도체주는 올해 어느 때보다 드라마틱한 한 해를 보냈는데요. 최근 오라클발의 AI 거품론이 다시금 등장을 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쏙 들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불어온 반도체의 훈풍이 다시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그리고 엔비디아가 H200 칩을 중국에 수출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진 영향이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어제 코스피에서 상승 탄력의 70% 이상을 IT 투톱에서 가져간 바도 있습니다. 어제 6%대의 강한 강세 보였던 SK하이닉스가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1.38% 상승한 58만 8천 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국내 증시가 급등을 하면서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요건에 걸리는 대형주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 2위인 이 SK하이닉스도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일각에서는 증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까지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 SK하이닉스는 투자 경고 종목 해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까지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특징주는 미래에셋증권 우선주입니다. 연일 상승 탄력 높이고 있는 우주 관련한 종목들을 오늘 빼놓을 수 없겠죠. 최근 테슬라가 설립한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X가 내년 하반기에 IPO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밝히면서 관련주들의 주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스페이스X에 4천억 원 규모를 투자한 미래에셋 벤처투자가 연일 상한가 달성하면서 수혜주로 꼽혀왔었는데요. 오늘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하나증권에서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 실제 투자 규모와 그리고 구조를 감안할 때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아니라 미래에셋 증권 쪽으로 주목해야 한다라는 리포트가 발표되면서 미래에셋 증권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조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은 3%대의 강한 흐름을 보였던 가운데 유통 물량이 적었던 우선주 쪽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오늘 미래에셋 증권 우선주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조금 전 10시에는 이노스페이스가 첫 상업 발사체인 한빛 나노를 브라질에서 발사를 했었는데요. 발사 직후에 폭발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이 제기되면서 이노스페이스의 주가는 현재 급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이슈를 담고 있는 만큼 우주 관련된 이 관련주들의 주가 모멘텀 계속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장 시황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에 어떤 선물들 담아가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죠. 지금까지 캐스터 김주연이었습니다. 네, 시장 상황 체크해봤고요. 12월 23일입니다. 김태준 전문가 모시고 우리 투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뉴욕 시장 마감 보면서 네. 시장이 좋겠다라고 기대를 잔뜩 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네. 힘이 너무 많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하락하는 네. 종목도 많고. 어떻게 시장 진단하고 계세요? 생각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많이 밀리는 모습 자체가 나와주게 되면서 사실 오늘 제가 산타랠리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준비해 왔는데 아무래도 산타랠리가 지난 과거 10년 동안 이어지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강했던 구간이 바로 이러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애초에 코스피는 그래도 양봉선에서 이 위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중소형주 단에 있는 코스닥 종목이 아직까지는 좀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 이노스페이스를 비롯한 우주항공 쪽 섹터가 상당히 이 드라마틱하게 좀 크게 하방으로 솟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아마 좀 투심을 좀 흐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인 이 흐름으로 좀 끝날 수는 있기 때문에 요거는 오늘과 내일 사이로 좀 지켜보면서 이번 주 전체적인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약간은 이번 주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 방향성을 잡기보다는 그냥 지켜봐야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신 거죠? 확실한 네. 방향성보다는. 네. 아무래도 이 코스닥을 저는 그래도 올해는 어느 정도 이 천스닥을 노려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기회가 수없이 많았다라고 보는데 오늘도 사실 우주항공 종목이 전체적으로 빠지는 가운데 이 로봇 종목들이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역시나 로봇 섹터가 이 코스닥을 다시 견인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빠지고 시작했지만은 좀 다시 한번 상승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약했던 상황이 나왔다 보니까 사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죠. 다음 주까지가 아마 마지막 우리나라 거래일이 될 텐데 이 사회 기간 동안에 조금은 이 생각만큼의 산타랠리가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여기서 지수적인 부분을 한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드리면 자 우선 이 업종상으로 이 코스닥 산타랠리에서 가장 중요한 이 코스닥의 경우는 역시나 900 중반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중요 넥라인이죠. 923 라인입니다. 요 라인 구간이 지난해 1월 달에 있었던 중요한 이 고점 부근이었는데 요 라인에서 계속해서 최근 돌파를 하고 나서 원래대로라면은 산타랠리를 가정했을 때 이 924포인트를 딛고 올라서야 되는 모습인데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이
이 924포인트에서 눌림목 구간이 형성되고 있는 구간인데 아마 이 부분은 뭐 이따가도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 환율적인 부분과 조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조금 잊고 있었던 우리가 이 산타랠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대감을 갖고 있던 시점에서 환율이 오늘 오전부터 보니까 조금 매서운 속도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었죠. 결국에는 이 환율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우리나라 증시의 경우는 일봉상 기준으로 이 상단 라인 보이시죠? 이 라인 구간을 결국에는 한번 트라이하러 갈 수 있는 돌파를 하고 여기서 환율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필시 1490포인트는 한번 찍고 내려가야 된다라는 게 뭐 제 개인적인 주장이긴 하지만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기존에도 그렇게 해왔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일봉상 그리고 주봉상으로 천천히 보더라도 환율이 남의 나라 얘기긴 아니긴 합니다. 저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 1490포인트를 확실하게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부터가 좀 본격적으로 떨어지느냐 마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환율적인 부분이 좀 안정화가 되는 게 전체적으로 이 코스닥 이 중소형주 쪽이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조금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환율이 오늘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해드린 것처럼 1,483원까지 치솟으면서 우리 시장의 부담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연말 산타 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를 반추해 본다면 현재가 어떨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측면 아래서 뭐 과거 10년 동안 그렇다면 산타가 몇 번이나 왔었는지 우리 시장에 S&P 500은 어땠는지 이런 이야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매년 온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오늘 이 최근 한 일주일 사이죠. 12월 초부터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는 산타랠리가 올 것이다, 말 것이다에 대한 내용이 많았었는데 제가 이 산타랠리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이번 산타랠리는 올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짚어드리고자 이 최근 10년간의 산타랠리 현황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해봤습니다. 쭉 보시면은 여기서 특징 자체가 이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S&P 500 이 산타랠리에 대한 추이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 S&P 500이 상승을 7번 했을 시점에 코스닥은 8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지난해에도 그랬고 지지난해에도 어떻게 보면 이 중요한 랠리 부분은 계속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 코스피는 항상 좀 약해왔거나 웬만해서는 이 산타랠리가 좀 오지 않는 그러한 이 지역구였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이 좀 상당히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이 코스피 종목이 대체적으로 이 배당 쪽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배당락 때문에라도 산타랠리가 제대로 오지 못하고 오히려 주가를 상승을 시키기보다는 좀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좀 일종의 연말 리스크와도 연결되어 있어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세 흐름을 보였다 정도가 내용이 되겠고 이 코스닥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좀 안타깝게도 배당을 제대로 하는 곳이 아직까지는 좀 코스피에 비해서는 미비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때문에서라도 조금 더 이 코스닥 종목으로 이 상승률이 좀 모이지 않나라는 얘기가 돌고 있고 여기서 좀 자세하게 이 산타랠리에 대한 정의도 말씀을 드리면은 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연말 중에 12월 마지막 5거래일과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어제 정도 거래일쯤부터가 본격적인 산타랠리에 우리가 지표로 넣을 수 있는 시점이다 얘기를 드리겠고 그리고 1월 첫 2거래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까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합쳐서 총 7거래일 동안 나타나는 강세장이다라고 하는데 이 용어가 고안된 지는 1970년대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긴 합니다. 거진 한 50년 정도 지금 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 산타랠리라는 용어이기 때문에 저도 약간은 이 지난해에도 그랬지만은 올해 아무래도 가장 큰 이 우리나라 이 상승 이 랠리 자체가 나아졌기 때문에요. 이러한 것들과 연결지어서 이 산타랠리가 사실상 이번 올해를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이 시기인 만큼 좀 제대로 좀 나타나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 2025년에는 산타가 과연 올 것이냐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내일이 2부여가지고 뭐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만 어제 뉴욕 시장이 좋았는데 오늘 우리 시장이 약간 힘이 빠지는 모습이라 많은 분들이 조금은 실망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내년에 대한 전략도 좀 챙겨봐야겠습니다. 자, 우리 전략들 계속해서 방송 통해서 챙겨드리고 있지만 옆쪽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QR코드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우리 방송이 끝난 뒤에도 김태준 전문가님의 많은 투자 인사이트 이곳에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속으로 들어가서 더 많은 이야기들 체크를 해볼 텐데요. 오랜만에 시장의 중심에 이 조선이 올라오는 듯합니다. 트럼프의 입김이 정말 세긴 합니다. 미국의 해군이요, 사상 최대 규모의 전함 2척을 새로 건조하는 계획을 승인한 건데 한화 꼭 집어서 워딩을 했어요. 좋은 회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여기서 건조를 할 건데 한화랑 같이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한화뿐만 아니라 대형 선사들까지 굉장히 괜찮은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어쨌든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트럼프가 샤우팅, 네, 이야기 그렇죠. 네, 네, 언급해주면서 네. 하나오션 오늘 좋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사실 실적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실적이 찍히는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좀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하셔서 좀 인사이트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점 대비 지금 뭐 어쨌든 조금 올라왔거든요. 네. 실제로 제가 오늘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하나오션 샤라웃을 보고 나서 상당히 좀 큰 동질감을 느꼈던 게 제가 불과 지난 일주일 전이죠. 일주일 전에 이 자리에서 다른 이 조방원 섹터, 이 주요 주도주 섹터 가운데에서 하나오션을 또 샤라웃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예상대로 수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관점을 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하나오션이 왜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이 준비가 된 자리에가 맞았느냐? 그리고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하나오션을 얘기했느냐라는 부분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이 차트적인 부분이 상당히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반등을 가기 위한 가장 좋은 요건이 만들어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지난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드리자면은 현재 SK 하이닉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경고가 해제됐죠. 지난주 기준에서는 경고였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직까지 경고에 있는데 이 투자 경고에 대한 흐름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본다면 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막는 중요한 이 저해 요인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네, 결과론적으로도 그랬고 예상했던 바와 같이 그랬던 흐름이 있었는데 유독 이 하나오션 특히 조선주 가운데에서 가장 큰 대장주로 꼽히는 조선 섹터만큼은 조금 성역인 것처럼 투자 경고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좀 피해갔던 모습이었는데 아마 이러했던 좀 구조적인 흐름 자체가 오늘 좀 결과로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 조선업 쪽으로 다시가 우리 한번 눈을 돌려봐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는데 일단 이 하나오션이 오늘 올라간 배경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 하나 쪽 그룹이 어제도 그렇고 어제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쪽으로 좋은 이슈가 나왔었죠. 에스토니아 쪽으로 다시 한번 이 수주에 대한 가능성 이슈가 나왔었고 오늘은 연이어서 하나오션 쪽으로 특히 조선업 종 관련해서 좋은 이슈가 나왔던 부분인 만큼 이제는 이 하나오션 결국에는 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 쪽이 이제 호주 쪽에 있는 이 방산업체인 오스타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와 연결지어서 필리조선소와 연결지어서 아무래도 미국 쪽이 이 군수사업을 다시 한번 재판하겠다라는 이슈 자체가 지난주에 나왔었죠. 그에 따른 이 답변이 오늘 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로서 결정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겠고 어쩌면 저는 현재 이 하나오션이 오늘 12만 원대를 강력하게 안착해주는지 여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중요한 넥라인 중에 하나가 현재 12만 4천 원 구간이죠. 이 라인 구간을 실질적으로 이탈하게 되면서 거의 한 달가량 조정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현재 흐름으로 다시 올라온 모습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오션 저는 만약에 이 12만 원대 위쪽으로 올라서고 12만 4천 원대 윗구간으로는 조금 더 열려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현 구간에서 조금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기는 어렵긴 하지만은 당장 위쪽에 걸려 있는 11만 8천 원대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중요한 가격 라인이 진입할 수 있는 라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에는 12만 4천 원을 저는 돌파할 것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연결지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시점을 기점으로 오늘 조금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테마가 소멸되고 하나의 테마가 또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됐죠. 오늘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지만은 우주항공 섹터가 최근에 이 스페이스X발 1차 상승 랠리가 끝나고 나서 오늘 이노스페이스 관련된 이 발사체가 오늘 터뜨리고 나서 결국에는 아마 이 중요한 이 테마의 전체 랠리가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분간은 우주항공 쪽으로는 조금은 이 멀리하시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되 다른 쪽으로 어떤 섹터로 이 수급이 돌고 돈이 들어가는지를 이제는 좀 면밀하게 살펴야 될 시점이다라는
라고 보고 있어서 아마 이 섹터가 어디로 갈리냐에 따라서 코스닥으로 올라갈 것인지 코스피가 될 것인지로 갈리는데 일단 오늘 하루 기준으로는 이 조선업 쪽으로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코스피 장세 쪽이 전체적으로 유리한 장세가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이러한 것들을 좀 염두에서 보는 게 좀 핵심 포인트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투자 경고 해제 여부 판단일은 내일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9일 예정이라는 점까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 오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사실 저점 대비해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온 부분이 확인이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장의 중심에 다시 한번 조선이 약간은 올라오는데 이것을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대형 선사에서 아이디어를 찾고 계신 건지 오늘 기자재단도 괜찮아서요. 좀 하나 오션이 지금 여전히 탑픽이신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오션이 탑픽이다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 픽으로는 삼성중공업 쪽으로 조금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중대형주 단에서는 이 하나오션과 이 삼성중공업의 경우는 확실하게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각각이 나눠지고 있고 특히 하나오션 쪽은 이 방산 쪽에 그리고 삼성중공업의 경우는 FLNG를 포함해서 이 특수선박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좀 나눠지는 부분들이 앞으로 좀 강점을 갖고 수주를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 그리고 이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좀 콕 집어서 얘기를 드렸던 이유 자체가 이 차트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중요한 저점을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길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차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은 지난주부터 저점에 대해서 조금 공략을 해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장에 매매를 하기에는 이제 신규 진입하기에는 조금 가격 부담이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이제 덜 오른 조선 기자재 섹터라든지 그런 쪽으로 조금 돌려봐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조선 섹터 쪽으로 조금 하나하나 종목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하나오션의 경우는 12만 4천 원이 제가 보기에 중요한 이 저항으로 작용한다라는 얘기가 들고 있고 그리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샤웃하면서 이 하나그룹에 대해서 우수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측면이 상대적으로 한 70% 정도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영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이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불과 어제 조선업종에서 중요하게 이슈가 나왔던 부분이 이제 KDDX 관련해서 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에 대한 이 결과 자체가 결국엔 경쟁 입찰식으로 내년 말쯤까지 조금 어떻게 본다면 조금 미뤄졌다라는 이슈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이 하나오션과 HD중공업이 결국 경쟁을 붙게 됐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얘기들이 오가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하나오션이 더 갈 것이냐 아니면은 뭐 HD중공업이 더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고 그리고 오늘 이 조선업종 중에서 이제 기자재가 올라가야 될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이 대형주 단에서 한번 크게 올라줘야 전체적으로 아마 이 조선업종에 있는 기자재 쪽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자 오늘 쭉 보시면은 하나오션이 압도적으로 가장 크게 올라가고 있죠. 그만큼 이거는 이 미국 쪽과 연결지어서 미국 군함 관련된 이 수주 이슈와 연결지어서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 외쪽으로도 기자재 쪽으로도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뭐 NK라든지 삼양엠텍 몇몇 아직까지 확실하게 올라가지 못했던 기자재 쪽에서 올라가고 있어서 이 흐름 자체는 저는 한 다음 주까지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만약에 이 흐름대로 가게 된다면은 이 조방원 메타 중에서 이 조선 업종이 가장 먼저 출발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뭐 조선 업종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선택을 잘했다라는 좀 칭찬을 한마디 해드리고 싶겠고 이 다음으로 이 원전이라든지 이 방산 쪽으로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이제 내 순서가 오기 전까지는 조금 기다리자라는 이러한 이 측면에서 조금 작은 배분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나오션과 기자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진입을 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실적이 약간은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네네. 지금부터 기회를 잡아보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판단하시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이 조선업종의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앞으로 한 3개년치간의 수주가 꽉 차 있습니다. 네, 대형 조선사단 기준으로요. 그만큼 수주에 대한 부담은 사실상 좀 거의 없다라는 상황이고 오히려 너무나 확실시된 수주 때문에 이게 조금의 이 단기적인 제로 노출 관점으로 이 추가적인 기대감이 없어서 못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실적 시즌
곧 있으면 도래하게 되는 이 4분기 실적 시전에서 이 조선주가 날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한 이 시세 초입 부분이 만약 오늘을 기점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이제는 이 매매 타이밍에 대한 부분, 이 매매 타점을 어떻게 잡고 또 어떠한 이 조선 기자재 쪽 단에서 잘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선업종이 내년 4분기 실적 전후 구간까지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은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지 않나 그런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한화오션과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끌고 가는 이야기들이니까요. 반도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세가 어떤지 체크를 해보니까 어제, 오늘 뭐 괜찮습니다. 양 IT 투톱이 지금 오늘 1%대 상승을 하면서 삼성전자 11만 2,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SK 하이닉스 59만 원 트라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두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가 필요한데 사실 SK 하이닉스가 투자 경고 종목 해제 내일 검토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해제가 된다면 사실 굉장히 큰 호재고 앞으로 더 뭐랄까요? 조금 더 주목받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어쨌든 맞습니다. 사지 말라고 했다 살 수 있게 이렇게 풀어주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두 종목에 대한 지금 향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사실 정고점에서 많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운 입지긴 하거든요. 신규 진입은. 사실 반도체의 경우는 한 1, 2주 정도간 조금 답답한 흐름 자체가 반복되고 있어 왔지만은 그리고 생각보다 하단 부분을 좀 단단하게 지지를 해줬고 SK하이닉스가 투자 경고를 현재 걸려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차트가 굉장히 좀 예쁜 모습으로 좀 돌려나가는 자세가 만들어졌습니다. 쭉 차트를 SK하이닉스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자, 우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26일이 아마 투자 경고가 해제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좀 높다라고 저는 좀 추측을 하고 있고 결국 오늘 종가나 내일 종가까지 또 살펴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이 최근 고점이었던 64만 원대 라인을 이와 같이 이 삼각수렴 형태로 돌파를 하고 나서 안착하려는 흐름 자체가 나왔습니다. 이 말인즉슨 다시 한번 현재 구간에서 이 최근에 전일자가 중요했죠. 57만 8천 원대 라인 자체를 다시 한번 뭐 리테스팅할 수 있는 구간은 오겠지만은 쉽게 깨지는 않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라는 얘기가 돼서 어느 정도 이 투자 경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여기서 확 치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은 60만 원 단을 넘게 되면은 투자 경고가 연장되거나 다시 한번 이 해제에 대한 보류가 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이 상승에 대한 제한은 아직까지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궁극적으로는 SK하이닉스는 이제 내년을 좀 바라봐야 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산타랠리 관점보다는 역시나 이것도 좀 중장기적으로 이 SK하이닉스 여전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가격이 왔을 때 최대한 싸게 매수를 해서 들고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았다 보니까 아마 이 구간에서 58만 원대 이하로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은 전 결국에 더 전고점인 64만 원대를 투자 경고 해제가 되는 전제 하에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 여전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와 반대로 이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최근에 좀 칭찬 일색이라고 할까요? 이 계속해서 좋은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 좋은 근거들이 하나둘씩 나옵니다. 이 바로 이 적전이었죠. 전일자 이슈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 쪽에 이제 HBM4 관련해서 이 납품 이슈를 지금 현재 검사를 받고 있는데 품질이 매우 우수하다라고 얘기를 나오는 걸 보면서 심지어 SK 하이닉스의 현재 HBM4보다 조금 더 낫다라는 이 평가가 나오는 만큼 확실하게 작년과는 온도차가 어느 정도 있다. 삼성전자가 확실하게 어느 정도 SK 하이닉스와의 격차를 좀 벌려 나갔던 부분들을 좀 좁히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고 있어서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내년 이 HBM 물량의 전체 90%를 어느 정도 점유할 거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 내년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 각축전이 될 수 있는 이 좀 피크라고 할 수 있죠. 이 반도체 메가 사이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피크가 맞이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현재는 그 전까지 이 좀 폭풍 전환을 좀 고유하잖아요. 네, 그런 고유한 시점이 조금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좀 생각하게 만들고 있고 오늘 제가 또 이 히든 종목으로 반도체 소부장 종목 가운데 하나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좋긴 하지만은 불과 어제 한미 반도체도 좀 좋은 이슈를 나타내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한 10%대 달하는 반등이 나와줬었죠. 그만큼 조금은 이 SK하이닉스의 투자 경고 해제가 가까워지는 이 실정이
시점이 되는 것만큼 이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충분히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 볼 만한 포인트는 왔다, 이 타이밍은 됐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 히든 종목 조금 기대해 주셔도 좋다 얘기를 드리면서 채널 고정 끝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반도체 지금 IT 투톱이 어제 끌고 가고 아래 있는 종목들이 조금 많이 따라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오늘은 약간은 다릅니다. IT 투톱은 강세를 보이지만 모든 종목들이 함께 가지는 못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럴 때가 기회이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히든 종목 준비가 돼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히든 종목은 방송에서 힌트를 드리지만 뭐 매매 시점이나 매매에 대한 가격 전략이나 혹은 종목명은 하단에 함께하는 공간에서만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옆쪽에 QR코드 통해서 참여하셔서 이런 정보들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고 거기에 대한 히든 종목은 잠시 후에 공개가 되는데 로봇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돼요. 사실 CES가 내년 상반기에 이야기가 나올 것이면 자명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다면 무슨 얘기할 것이냐. 당연히 로봇 얘기하겠죠. 로봇 뭐 저 2차 전지도 어쨌든 좀 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로봇이나 우주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차에 대한 사실 기술력이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기대를 시장은 또 하고 있는 듯한데 장 초반에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다가 약간은 소강되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네. 우리가 내년 1월까지 CES 모멘텀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좀 로봇을 바라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사실 로봇이 하반기에 거의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로봇이 없었다면 굉장히 많은 소외감을 느끼셨을 거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회를 엿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오늘처럼 갑자기 막 장 초반에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튀어 올라가면 아, 나 로봇 없는데 또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자, 로봇 관련해서는 시나리오 어떻게 쓰고 계세요? 결국에는 올해 로봇 섹터의 경우는 좀 어마어마했죠. 사실상 이 코스닥을 기존에는 바이오 섹터가 사실상 3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중요한 섹터였던 게 이 로봇 섹터가 어느 정도 이 규모가 커지고 파이가 커지면서 그에 따라서 로봇 섹터의 움직임만으로도 코스닥이 움직이는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말씀드리는 만큼 이 몸집도 사실 뭐 몇천억 원대 수준에 있었던 게 몇 조 원대 수준으로 점핑한 그런 종목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그러한 중요한 섹터로 부각됐다라는 게 지난 하반기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1월 달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새해가 돼서 2016년도 가장 먼저 있는 게 당장 다음 주에 이 코스닥 이벤트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1월 초가 바로 이 CES라고 하죠. 이 전 세계 각축에 있는 신기술들이 한데 모여서 이 여러 이 관계자들끼리 여러 협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게 이 CES가 매년 열리는 건데 이번 CES도 마찬가지로 이 로봇 섹터가 지난해에도 어느 정도 두각을 나타냈긴 했지만은 올해 이 로봇 섹터가 굉장히 의미 있었던 해였던 만큼 가장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서 이제 CES 쪽이 결국에는 1월 초쯤이기 때문에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사이에 있을 한 기간 자체가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은 최근까지 로봇주들이 계속해서 많이 올라왔고 이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로보티즈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조금 내보일 수 있는 위치를 만들고 있는 게 좀 심상치 않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만큼 그래서 마지막 이제 한 발 남았다라는 표현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약간의 좀 리스크는 어느 정도 더해지고는 있지만은 이 마지막으로 치달을 수 있을 만큼 조금 더 광기가 더해져서 이 상승률 자체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나타날 수도 있어서 오늘만 하더라도 저 사실 좀 놀랐던 게 갑자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장중에 10%대를 넘어서면서 12%대였죠. 워낙 순간적이긴 했지만은 슈팅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는 등 이러한 이 깜짝 움직임 자체가 여전히 CES를 앞두고 몇 차례 가량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조금 인지를 하시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번 CES에서 로봇 섹터에 대한 내용이 많긴 하지만은 유독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현대차 그룹 내에서 있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관련된 이 로봇과 이 AI 생태계에 대해서 이 피지컬 AI를 어떻게 좀 접목하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기존에는 뭐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뭐 산업용 로봇, 더 나아가서 뭐 의료용 로봇 등 이 로봇 내에서도 중요한 이 카테고리가 각기 나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시장에서 어떤 쪽으로 또 크게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나오는 이슈가 나오는지 여부를 또 여러분들께서 조금
집중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는 것도 로봇주 내에서 이 매매를 하는 중요한 팁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차에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이 쏠려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좀 해주셨는데 광기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네, 시장의 전문가님은 광기 굉장히 그 자체죠. 은은한 광기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종목에서도 은은한 광기가 느껴지는 지금 좀 쉬고 있지만 네, 그런 종목이 있나요? 사실상 저는 이 로봇주하고 이 광기를 떠올리자면은 여전히 올해 이 8월 여름부터 쭉 얘기를 드렸던 로보티즈 로보티즈.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만큼 로보티즈가 현재 광기는 조금 숨기고 있긴 하지만은 조금 쉬고 있는 관계다라고 말씀드리겠죠. 저는 여전히 로봇주 섹터 내에서는 여전히 대장주는 로보티즈인데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어느덧 시가총액이 4조 원입니다. 네, 로보티즈만 하더라도요. 그만큼 올 초에 들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 게 거의 한 3만 원대 부근에서 10배 올랐죠. 그러니까요. 1년 만에 8월 5일에 10배거가 되는 수준만큼이나 올라갔던 게 로보티즈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로보티즈의 경우는 이 설명이 또 하나 들어가야 되는 게, 제가 시점적으로는 8월 5일자쯤에 안내를 한번 나갔었죠. 8월 5일자쯤에 안내가 나가면서 이 로보티즈 305%가량에서 약간 이 역대급 수익률을 찍고 나서 조금 쉬고 있는데, 저는 혹시나 모를 이 CES 역시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로봇주에서 우리가 이 공략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들어서, 오늘 보셨죠? 한국 이 우주항공 섹터가 오늘 이 이노스페이스의 발사와 함께 전체적으로 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 실제로는 하한가를 간 종목도 있을 만큼 상당히 좀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자체가 나오는 걸 봤을 때는 로봇 섹터가 그렇게 조금 극단적으로 가기보다는, 그러니까 중요한 이벤트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손실을 보거나 하는 구간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일정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CES를 준비하시라,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로봇 관련주들 CES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하반기 어떤 종목으로 우리 포트폴리오를 채워볼까에 대한 고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12월 23일 오전 11시 3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강세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4,122포인트에서 0.4% 오르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동시에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2천억 원대 순매수를 해주면서 그래도 시총 상단에 있는 종목들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코스닥은 0.81% 낙폭을 조금 더 키워가면서 921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로 계속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점도 그렇고요. 1,320 종목이 하락을 하면서 조금은 더 상승으로 크게 무게추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남은 하반기를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아이디어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반도체 쪽이다 이야기를 주셨는데 또 힌트가 될 만한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SK 하이닉스의 이 투자 경고 해제가 조금 기대감이 남아 있는 가운데에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이제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여러 개를 찾아봤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준비를 해왔고 또 의미 있는 오늘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은 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보시면은 이 이제 세 가지 내용으로 압축이 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쭉 보시면은 이 구글의 TPU가 이제 급부상하게 되면서 엔비디아와 어떻게 본다면은 중요한 이 대립 구도를 만들게 됐죠.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다시 한번 좀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가운데 하나인 만큼 이 구글과 굉장히 좀 밀접한 이 사업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 가운데 하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다중적층 인쇄로 기판 이 멀티레이어드 보드라고 해서 아마 이것만 보고도 그 종목이라고 생각하실 만큼 어느 정도는 좀 많이들 이제 아시고 될 만한 중요한 이 주도주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 MLB의 이 수요가 어떻게 본다면은 올해까지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기대감은 올라왔지만은 내년부터는 실제로 이 실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조금 더 수요가 더 늘어나는 그러한 수요 기대가 늘어나는 만큼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 이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고 실제로 이게 실적으로 찍히게 됐을 시에는 최근에 신고가를 한번 찍고 다시 한번 빠져있던 상황이긴 하지만은 재차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제 막 위치해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기대된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KPX에 대한 증가, 이 캐피털 익스펜디처라고 해서 이 자본 지출이 상당히 조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방송 나와서 말씀을 드린 게 이 KPX가 올해 대비 내년에 상당히 좀 늘어나는 기업들을 위주로 많이 들여다보시라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그러한 KPX가 내년에 좀 크게 큰 폭으로 증가하는 기업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에 따라서 내년 이 반도체 메가 사이클이라고 하죠. 메가 사이클에 대한 흐름에 맞춰서 그만큼 공장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나 최근에 다시 한번 이 재가동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5공장, 그러니까 1사공장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5공장에 대한 준비까지 마치게 돼서 이에 따른 매출 신장 역시나 기대되고 있는 기업이다 말씀드리는데 아마 여기까지 얘기해서 이제 어떤 종목인지 감이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네, 쭉 보시면은 히든 종목에 대한 이 차트 모습인데 혹시 어떤 종목인지 느낌 오셨나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제가 또 알려드릴 수가 있겠는데 근데 쭉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하반기 들어서만 해도 약 3차례 가량의 중요한 박스권 흐름이 나왔는데 일단 올해 7월만 하더라도 이렇게 기울기를 쭉 보시면은 굉장히 좀 조밀조밀하게 낮은 기울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거를 가까이서 보면은 굉장히 가파른 기울기로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이 역대급 이 반도체 매출 성장에 따른 이 수혜를 좀 한몸에 받은 이 기업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이 될 만큼 상당히 좀 높은 이 밸류를 받았던 종목이겠고요. 그랬던 종목이 현재 이평선 기준 21선 하회 구간에서 이제 막 다시 한번 상승으로 반등 및 거기서 더 추가적인 이 추세 초입으로 들어설 것이냐 하는 길목으로 들어서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종목 자체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어떤 매매 타점, 이 맥점에 진입을 해서 어느 목표가까지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게 사실상은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요. 저는 좀 내년까지 좀 길게 가져가는 과정에서 뭐 단기적인 관점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나누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예정이라서요. 좀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 QR코드 누르고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께 좀 상세하게 진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 궁금해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수익률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옆쪽에 QR코드 통해서 김태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힌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조금 뭐 체크해봐야 할 부분이 사실 엔터주예요. 그간 굉장히 많이 부침을 겪었었는데 드림 콘서트가 열리는데 홍콩에서 열리는데 이 드림 콘서트에 우리 K-팝 가수들이 나오는데요. 중국에서 방영 해준다고 해요. 다시 한번 이 한알령이 계속해서 양치기 소년처럼 될 것 같아를 좀 더울 때부터 여태까지 했는데 이제 진짜 TV에 방영된다는 입장에서 어쨌든 유의미한 결과값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오늘 엔터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어떤 판단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이것도 조금 다각도로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조금 산타릴리가 이쪽이었나?
이 엔터 쪽이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생각보다 이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밀리고 있는 가운데 SM을 비롯한 이 엔터 3사, 이 JYP라든지 하이브 같은 이 전체적으로 이 상승으로 이 방향성을 맞추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 일주일 전쯤인가요? 한 1, 2주일 전쯤부터 이 기존의 이 한국과 이 한미 협상뿐만 아니라 한중 협상 자체가 지지난달 즈음에 경주에 있었죠. 그쯤에 이 연말쯤이나 내년쯤에 이 중국에서 이 K-팝 관련 이 행사가 열릴 수도 있겠다라는 이슈가 한번 얘기가 나오기만 하고 주가는 상승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 일주일이 좀 됐을 겁니다. 갑작스럽게 중국에서 다시 한번 이 K-팝 가수들이 공연을 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러한 이슈 자체가 솔솔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는 일주일 전쯤에는 정부 쪽에서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다라는 이슈가 나왔지만은 조금씩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가 되면서 내부적인 논의가 오고 있는 가운데 그 기대감으로 혹시나 성사될 수 있지 모를까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가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역시나 엔터 쪽들이 이 최근 2달 사이 기간 동안 조정받는 시점에서 좀 가장 많이 좀 피해를 봤다고 할까요? 그만큼 시점 자체가 이 경주의 이 썸밋 이후로 상당히 많은 이 할인 조정을 받은 게 엔터주였는데 그러한 것들을 조금씩 낙폭을 만회하려는 흐름 자체가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여기서도 만약에 상승에 대한 연속성을 좀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종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되셔야 되냐면은 일단은 이 SM이 대장주급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이 차트적인 관점이죠. 이 12만 원대 윗구간에서 여기서 아마 막히거나 상승 돌파를 하는지 여부 자체가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이 거래량 자체가 나오거나 한 건 아니지만은 아마 이 시점에서 중요한 이슈가 나올 겁니다. 아마 뭐 SM은 SM 내부적인 뭐 중요한 가수라든지 뭐 많잖아요. 뭐 에스파라든지 이러한 가수 쪽에서의 중요한 뭐 퍼포먼스 관련된 이슈가 나오거나 아니면 하이브와 같이 곧 있으면 BTS가 컴백한다라는 이슈가 나온다라든지 이와 좀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주가 상승을 조금 일으키려고 하지 않나라는 것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한한령 해제 이슈 관련해서는 뉴스를 여러분들께서 조금 꼼꼼하게 챙겨보시면서 매매를 대응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 종목을 체크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원픽이 있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네. 이 하이브 쪽이 그래도 이 BTS 이 BTS 분들의 이 컴백이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 방향성 자체가 실제로 거의 대장주급으로 만들어졌던 게 좀 명확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 좀 하이브가 그래도 오늘은 좀 약하긴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이 차트 흐름만 보더라도 가장 좀 높은 밸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라서요. 요거는 제가 추후에 히든 종목으로 낼 수도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라서요. 그쯤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관심 종목에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그렇죠?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매력적으로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히든 종목에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지금 매수하기는 약간은 부담스럽다라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아직은 이 타점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네. 결국에 하이브와 SM의 경우는 이 생각보다 올해 좀 물론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은 여전히 큰 폭으로 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한 게 결국에는 이 한한령 이슈가 좀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에 좀 얼마만큼 개선이 되는지 여부 자체가 이 다시 한번 큰 밸류에이션 즉 이 기존의 실적 이슈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우리들이 뭐 중국 관련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로 추가적인 재평가될 수 있는 모멘텀이 조금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어서요. 여전히 좋은 섹터는 맞지만은 이 성장성의 한계가 아직까지는 조금 안타깝다, 아쉽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약간은 부담스러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오늘 뭐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히든 종목 앞서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옆쪽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우리 방송 끝나고 난 뒤에 전문가님이 이 공간에서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까지 제시해 주시니까요. 연말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내가 어떤 종목으로 좀 수익을 내볼까 혹은 어떤 종목 관심권에 두면 좋을까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강세로 출발했지만 지금 좀 약세를 보이면서 약간은 힘이 빠진 듯한데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성공 투자 꼭 남은 기간 동안 하반기에 상승률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